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는 요즘 정말 화제인 그 체중 감량 약들, 특히 위고비랑 젯바운드에 대해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블룸버그 기사를 보니까 이게 뭐 가격부터 보험 적용, 효과까지 너무 복잡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이걸 명확하게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리는 게 목표입니다. 근데 궁금한 게 왜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더 싸지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더 비싸지는 걸까요? 그리고 진짜로 어떤 약이 더 효과가 좋은 건지 한번 제대로 알아보죠. 약값이 왜 이렇게 변하는지, 보험은 또 어떻게 되는 건지, 그리고 약효 비교, 미래에 먹는 약까지 쭉 훑어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 좀 재밌는 게 약값이 내리면서 동시에 오른다는 거잖아요. 그 릴리나 노보노디스크 같은 회사들이요. 보험 없는 분들을 위해서 뭐 할인 프로그램을 내놓기는 했는데 그래도 한 달에 수백 달러면 사실 부담이 크죠. 맞아요. 이게 거의 뭐 차 한 대 할부금이랑 비슷할 정도니까요. 게다가 최근에 약 부족 사태가 좀 괜찮아졌잖아요. 그러면서 예전에 부족할 때 잠깐 허용했던 그 복제약 생산을 규제 당국이 이제 중단시켰어요. 아, 복제약이요? 그게 훨씬 쌌던 거죠. 네, 훨씬 저렴했거든요. 근데 그걸 쓰시던 분들은 이제 갑자기 비싼 정품 약값 내셔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. 그리고 또 하나 변수가 생긴 게 그 CVS 케어마크라고 미국의 큰 처방약 관리 업체가 있어요. 거기서 노보노디스크랑 계약을 하면서 이제 특정 보험 가입자들은 위고비를 좀 더 싸게 쓸 수 있게 됐어요. CVS 케어마크요? 보험사 대신 약값 협상하는 곳 맞죠? 네, 맞아요. 그런데 이 계약 때문에 반대로 그 경쟁 약물인 릴리의 젯바운드는 그 보험 플랜에서는 쏙 빠지게 됩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럼 이게 단순히 약값이 싸졌다 비싸졌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든 보험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약이 그냥 정해져 버리는 거네요. 원치 않아도 약을 바꿔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비싼 돈을 내야 하고. 와, 복잡하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 환자 선택권보다는 어떻게 보면 보험사랑 제약사 관계가 더 중요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. 그리고 보험 적용 자체가 또 문제예요. 그 대기업들 중에서도 한 44% 정도 그 정도만 체중 감량 목적으로 이 약들을 보험 처리해 주는데 그것도 기준이 엄청 까다롭습니다.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 메디케어는 어떤가요? 65세 이상 어르신들. 아, 네.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로서는 메디케어에서는 체중 감량 약물은 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. 바이든 행정부가 이걸 추진하긴 했었는데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25년 4월에 결국 최종적으로 거부가 됐어요. 아, 거부가 됐군요. 네, 이게 사실 수백만 명의 노인 환자분들 약 접근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죠. 접근성 문제가 정말 심각하네요. 그럼 효과 자체만 보면 좀 어떤가요? 젯바운드랑 위고비 둘 다 그 GLP-1 호르몬 모방하는 방식이라고 들었는데 최근에 릴리 쪽 연구에서 젯바운드가 약간 더 효과가 좋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젯바운드는 GLP-1 말고도 GIP라고 하는 다른 장 호르몬에도 같이 작용하거든요. 그래서 그 연구 결과를 보면 72주 동안 봤을 때 젯바운드 쓴 분들이 위고비 쓴 분들보다 평균적으로 허리둘레를 한 5cm, 그 정도 더 줄였고요. 오, 5cm요. 꽤 큰데요. 네. 그리고 체중도 평균적으로 한 47% 정도 더 많이 감량했다고 나와요. 심지어 체중의 25% 이상 빼로확률 있잖아요. 그것도 젯바운드 그룹이 2배 정도 높았다고 하고요. 와, 수치만 보면 차이가 상당하네요. 근데 단순히 체중만 많이 빠진다고 다 좋은 건 아니지 않나요? 위고비는 또 그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있잖아요. 그게 크던데요. 정확히 보셨어요.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. 위고비는 심장 질환이 있거나 비만인 분들의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심혈관 문제 예방 효과가 입증된 현재로선 유일한 GLP-1 약물이에요. 반면에 젯바운드는 또 다른 강점이 있는데 최근에 수면무호흡증 치료제로 승인받은 첫 번째 약물이 됐습니다. 아, 수면 무호흡증이요? 네. 그러니까 결국 어떤 효과를 더 중요하게 보는지 또 개인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. 이제 그 주사 말고 알약으로도 나눈다는 소식이 있던데 이건 정말 반가운 소식 같아요. 네, 그렇죠. 릴리가 개발하고 있는 먹는 약이 있는데 초기 임상 결과가 상당히 괜찮게 나왔어요. 그래서 기대감이 좀 큽니다. 몇 년 안에 빠르면 2026년 정도 그때 상용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요. 그러면 확실히 쓰기 편해지겠죠. 확실히 주사보다는 알약이 편하죠. 네, 노보노디스크도 먹는 위고비 버전을 개발해서 지금 FDA 검토 중이긴 한데요. 근데 이건 좀 아침 식사나 커피 마시기 30분 전에 먹어야 하는 조건이 있어서 약간 번거로울 순 있어요.
화이자 같은 다른 회사들도 개발은 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초기 단계고요. 자, 그럼 오늘 이야기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. 이 체중 감량 약들, 가격이랑 접근성이 계속 바뀌고 있다. 특히 보험 적용 여부가 정말 중요한 변수다. 그리고 메디케어 적용이 안 된 건 정말 큰 이슈고요. 효과 면에서는 최근 연구만 보면 젯바운드가 체중 감량에는 조금 더 앞서는 것 같지만 위고비는 또 심혈관 보호 효과라는 강력한 장점이 있다. 그리고 앞으로는 더 편리한 알약 형태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. 네,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 모든 정보가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? 결국 이게 어떤 약이 최고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. 그보다는 내 보험 상황이 어떤지, 내가 비용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, 내 건강 상태는 어떤지, 그리고 당연히 의사랑 상담을 통해서요.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나한테 가장 맞는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. 약 효과 자체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이걸 꾸준히 쓸 수 있느냐 이게 더 큰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. 맞아요. 현실적인 문제가 크죠. 그렇다면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만약 정말 몇 년 뒤에 편리한 알약 형태 치료제가 흔해진다면요. 그때는 우리가 비만을 치료하는 방식 자체가 어떻게 달라질까요? 그리고 그 혜택은 또 누가 받게 될지. 이것도 앞으로 계속 생각해 볼 만한 아주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.